고요. 다음 저희 조승우님 만나볼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 종목 가지고 계셔가지고 시즌 한번 가겠습니다. 시즌 매수하신 가격대가 16만 6천 원이시고요. 30%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가 600만 주 가깝게 실리면서 대량 거래 수반과 함께 급락이 나왔습니다. 19%나 주가 조정 깊게 나왔어요. 오늘까지 5거래제 밀리면서 이번 주는 내일이 지금 주가 빠졌고요. 22만 1,400원 나와 있습니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서 사서 저희한테 문의 주신 분들 지문상 과장님 많으셨거든요. 네. 저희 조승우님은 그래도 다행이시죠. 지금 수익이 그래도 나 계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수익 계속 줄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워낙 주가가 사실 2만 원대에도 있었었고 3만 원 중반대에 있었던 주가가 거의 10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이런 주가 흐름에서는 사실 결국은 이거는 상승 속도 대비 하락 속도는 곱하기 2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상승했었던 속도보다 하락한 속도가 정말 배가 돼서 빠지는 현재의 그런 어떤 표현하자면 롤러코스터 같은 어떤 주가의 흐름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CPR 그러니까 시젠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분자 진단 시약을 통해서 코로나 진단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시젠 외에 지금 상장사 기준으로 볼 때 엑세스바이오 자회사도 지금 현재 그 미국 FDA 승인이 받아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젠텍도 그렇고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죠. 미코 자회사 미코 바이오메드도 그렇고 그쵸, 네.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P와 Q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사실 시젠 같은 경우가 기술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정말 빨리 코로나 진단을 할 수 있을 만큼 해서 정말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보면 시젠이 정말 일조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실적이 올라가는 건 거기에 대한 저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개 분기가 지나고 그 두 개 분기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현재의 구간은 Q가 늘어나도 Q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는 그러니까 Q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마진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수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네. P는 이제 우리가 단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Q가 아무리 늘어나도 지금 두 개 분기가 지나고 나서는 P가 좀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처음에 초도 물량이 진행이 될 때는 고객사들은 국가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면 네. 어떤 국가도 한국에서 진단키트 빨리 하니까 빨리 줘 우리 돈 상관없이 다 줄게. 그런데 갑자기 경쟁사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고 특히 CPR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그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경쟁사 수젠텍 마진율 보면 엄청납니다. 70% 80%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가에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하나하나 생기다 보면 이제 마진율이 좀 줄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은 첫 번째 하락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요인은 Q가 다운이 되다 보면은 매출액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영업 이익률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백신의 개발이 완료가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떤 흐름들을 보면 네. 글로벌 빅파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 임상 2상까지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이상 들어가는 회사도 있었죠. 있죠.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이제 아예 이제 시약까지 나온다. 그리고 국내 사실 SK 케미칼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가 글로벌 빅파마랑 시약까지도 이제 계약을 하면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악재로 반영되는 부분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이 아무래도. 되는 시점이에요. 네.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구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감익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대부분의 전망치로 보면 내년 상반기쯤 되면 백신이 나올 거다라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망치로 보면은 지금 올해 예상치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게 매출이 7천억에 예멍이 4천억이거든요. 엄청나죠.
근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슬로우 다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사라 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구간은 어떤 정성적인 기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는 구간도 아니고요. 테크니컬하게 차트로 어떻게 그려가지고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되게 어려운 때문에 종목이네요. 당연히 이거는 사실 코멘트 드리기가 저도 부담스럽고 되게 굉장히 좀 민감하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시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맞을 네. 것 같아요. 시점은 사실은 3분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다운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 매출 같은 경우가 지금 미주 쪽, 남미 쪽이거든요. 특히 남미 쪽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개발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 대부분의 비중이 남미 쪽으로 다 쏠렸어요. 그러면 결국 그만큼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나오는 사실 레퍼런스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결국은 3분기는 사실 역성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번에 1,500억 했잖아요. 영업이익 예. 기준으로. 근데 이제 3분기는 980억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여기까지가 일단은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어떤 정성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다만 뭐 오늘 그리고 어제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 쪽에서도 계속 또 코로나가 또 많이 다시 늘었더라고요. 다시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 다음 주 뭐 말까지는 조금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 다음 주 다다음 주 초 정도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때 시청자분께서 제일 중요한 지금 MSCI 편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관보다는 사실 외국인들 수급을 판단을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게 월요일 날 쉬고 수요일까지는 저는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매도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주 지나고 나서 한번 결정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만 일단은 저희가 진단을 남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여유가 조금 있으시니까 조금 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흔들림 조금 구간 견뎌내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살짝 저희가 전달드렸어요. 오늘 양시장 합산해서 거래대금 1등이었는데 조금 답답한 마음 조금 삭히시고 연휴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웃는 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즌 봐드렸고요.